안녕하세요. 네, 제가 몇 주 동안 연극도 보고 소설책도 읽고 그렇게 작품 감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남았던 제가 사랑하게 되었던 그런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품은 영화로도 나온 작품인데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작품이고, 사실 영화는 보지 않았고, 저는 소설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바깥은 여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 그 단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이 작품이 저는 좋았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상을 나누고자 하고요. 보통은 이제 뭐 소설 보고 영화 있으면 영화도 보는데 이 소설은 사실 영상화 된 것보다는 영화 안 봐서 물론 영상화 잘 됐는지는 영상화 잘 됐겠죠. 잘 모르는데 그냥 이 소설은 그냥 그 글로 전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전 좋아가지고 영상화 된 걸로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설 자체로의 그 감상으로 기억을 하고 싶어가지고 소설책만 보았습니다. 단편이어서 내용은 짤막해요. 우선 뭐 줄거리는 그 남편이 중학교 역사 교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 체험 학습을 갔는데 그 중에 그 계곡에서 바나이 남학생 한 명이 이제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교사인 남편이 이제 구하려고 뛰어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둘 다 물에 빠져서 숨진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죽고 남은 이 아내는 이제 뭐 장례 치르고 이렇게 유가족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과 감정들이 묘사가 되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사촌 언니가 스코틀랜드에 사는데 집이 빈다고, 이 사촌 언니가 이제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가면서 한 달간 집이 비니까 여기 집에서 여기 스코틀랜드 집에 와가지고 좀 이제 마음을 좀 조리를 해라. 뭐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떠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광 여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편이 있었던 집에 계속 있으면 좀 마음이 치유되기가 어렵잖아요. 남편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왔는데 이제 뭐 여행을 했다. 여행을 사실 관광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고 그냥 이제 언니 집에 있으면서 밥 먹으러 그 동네에 나가고 그러면서 좀 이제 건물들도 보고 산책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여행. 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다니다가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마치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 열꽃이 피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생기는 부위가 그러니까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인데 몸뚱아리 거기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이제 몸뚱아리 전체에 이제 그 피부병이 막 꽃같이 생긴 피부병이 이제 번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만큼 마음이 많이 아프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러기도 했고, 또 이제 귀국을 하기 전에는 마침 이 지역에 자기 그 아내랑 남편이랑 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창생 남자가 박사학위 받는다고 그 지역이 있어가지고 마침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얘기를, 남편 잘 지내? 이렇게 안부를 묻는데, 이제 이 아내가 굳이 뭐 이 모르는 친구한테 동정받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어, 그래서 이제 뭐 잘 지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둘이 얘기하면서 이제 남편하고의 옛날 추억들도 얘기하면서 마치 이렇게 남편이 한국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조금 기분이 나아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예, 하는데 돌아와서 이제 집에 와 보니까 그 이 계곡에 빠진 그 남학생 이 지용인데, 이 지용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없고 친척도 없고 하나뿐인 가족인 누나 지은이가 있는데, 또 이 지은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은이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 아내의 집에다가 우편함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은이 편지를 읽는데 둘 다 유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은이가 쓴 편지를 읽고 같은 유가족인 이 아내가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위안이 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지은이가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찡하고 기억에 남았던 그 문장은 이건데요. 겁이 많은 지용이가 마지막에 움켜쥔 게 차가운 물이 아니라 권노경 선생님 손이었다는 걸 생각하며 마음이 조금 놓여요. 이런 말씀 드리다니 너무 이기적이지요. 요 말인데 진짜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움켜쥔 게 차가운 물이 아니라 선생님 손이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누나 입장에서는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는데, 또 이런 게 사실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화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이렇게 구하려고 뛰어들지 않았다면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구하려고 뛰어들기 전에 가족인 내 생각은 안 했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원망하고 화가 나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지은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좀 남편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 이기적이라고 생각, 물론 이제 지은이 입장에서는 선생님 덕분에 참 다행이고 좀 더 위안이 되었는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기적이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서로 상황이 반대니까. 그래서 이 편지 글을 읽으면서 되게 이제 슬프면서도 지은이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감정도 있고, 또 이제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런 원망스러운 감정도 있으면서도, 또 이 아픈데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잃은 그 지은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또 지은이한테 또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복합적인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편지였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 아내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요 구절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쩌면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삶이 죽음에 뛰어든 게 아니라 삶이 삶에 뛰어든 게 아니었을까? 당신을 보낸 뒤 처음 드는 생각이었다. 네.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그 아내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지영이가 물에 빠졌는 게 이제 뭐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삶인데 왜 삶이 죽어가는 것에 뛰어들었을까 하면서 이제 내 생각은 안 나더냐 하면서 이제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지은이 편지를 읽으면서 남편 입장에서는 그 지용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삶에
그러니까 삶으로 보였기 때문에 죽음으로 보였으면 뛰어들 수가 없는데 그 지용이의 이제 삶으로 보였기 때문에 뛰어들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남편에 대한 그 남편이 이해하면서 이제 원망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았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이 남편을 잃은 그런 상실감과 슬픔과 원망, 복잡한 그런 감정을 이런 이제 스코틀랜드를 가고 또 지은이 편지를 읽으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해나가고 회복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제 상실과 슬픔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에서 조금씩 이제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작품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책의 제목이거든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그 구절이었냐면, 이 아내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이제 그 시리하고 얘기를 해봐요. 이거 혼자 있고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평소에는 시리하고 얘기 안 해봤는데, 이제 남편이 시리하고 주로 장난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내가 시리한테 얘기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물었던 게 마지막에 그 물었던 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가 이제 그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 어떤 경로를 원하시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죽었을 때의 경로가 종교마다 다르니까 어떤 경로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내가 말이 없으니까 그때 했는 말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이런 거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목인 이유가 이게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게 이런 유가족, 남은 그런 가족의 심정을 대변하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그 시간의 시점에서 멈춰진,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모르는 그런 감정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감정.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대변하는 이런 제목,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그 시리에가 했던 말인데 그렇게 얽혔던 것도 좀 재밌는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디어가 좋았던 그런 작품이었고, 그래서 이제 짧게 끝나는 단편 소설인데 어쨌든 이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내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남편이 삶이 죽음에 뛰어진 게 아니라 삶이 삶에 뛰어들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이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거나 뭐 철로에 뛰어들거나 이런 의인들을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죽고 이런, 그러니까 순간 희생을 하는 걸 보면 사실 이제 관찰자의,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뛰어들면 내 목숨을 거는 건데 어떻게 뛰어들까? 좀 어리석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는데 막상 이제 그 상황에 있을 때에는 내가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의 가능성이 더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삶에 뛰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 교사가 그 지용이의 삶을 보고 최선을 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그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는 닥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막상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의 경우에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편집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흔한 줄거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고, 그래서 상실감에 방황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슬픔을 극복해 나가고 진짜 어쩌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어쩌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